안녕하세요. 알유심정입니다. 네, 앞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 지원 후기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알유심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셨고, 제가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 지원하셔서 저 같이 공부를 하시고, 또 고대에 합격하셔서 제 또 후배가 되신 분의 합격, 후기를 또 인터뷰에서 또 포스팅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앞서서 보셨던 지원 후기와는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어떤 점을 나는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은 또 내가 또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또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시 전형 과정은 앞에 있는 이제 지원 후기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대교육대학원은 학업계획서 50%, 구술 면접 5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은 3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필답, 2차 구술 면접, 3차 필답 이렇게 총 3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답은 제한 시간이 7분이지만 구술 면접은 이제 10분이었다. 이 10분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10분이 아니라 지원자 5명이니까 한 사람에겐 한 2분 정도의 좀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분 안에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1차 필기 질문은 졸업 후 진로, 성격 강점 중 자신의 강점을 학업계획서 내용 기반으로 증명하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1차 필기 질문 보시면서 드는 생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필기 질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고대 교육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업 계획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면 모든 구술 면접 또 필기 시험들을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필기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학업 계획서에 다 녹아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실 때 제가 이분한테 뭘 요구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당신만의 개성이 드러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 다른 지원자들과 명백하게 다른 또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다른 이분의 강점이나 개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나게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 강점 또 본인의 어떤 개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쓰도록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런 필기 질문 또 구술 면접 질문에도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변별력이 없지 않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람을 뽑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학업 계획서를 써오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명백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업 계획서 작성하신 그것만 보더라도 변별력 있게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봐도 정말 한 번에 통과를 더 이상의 피드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출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제가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100명 중에 한 2~3명이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로 많이 손을 보고 많이 피드백을 하고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나타내는 글을 많이 안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취업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글쓰기입니다. 아카데믹한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자기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이나 개성도 드러나가야 되고요. 또 졸업 후 진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자기의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변별을 할 수가 없겠어요. 충분히 변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고대를 만약에 생각하고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성을 찾는데 중점적으로 자기의 어떤 강점, 자신의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들은 제가 이 인터뷰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구술 면접은요.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입니다. 정말 짧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이제 그 자기소개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시연하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데요. 이 자기소개를 제가 가급적이면 45초 이내로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몇 문장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과정 중에 이미 45초는 지나갑니다. 근데 임팩트인 자기소개라고 말했을 정도면요, 굉장히 짧게 정말 한두 문장으로 자기를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30초도 아니죠. 45초도 아니죠. 뭐 한 10초, 15초에 짧게 이제 질문하는데, 여러분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광고 15초짜리 광고거든요. 그 15초 안에 여러분 그 제품, 이미지, 뭐 설명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일단 자기를 상징하는 키워드 3개를 한번 써보세요. 써놓으시고 나서 이 키워드 3개가 과연 다른 사람과 정말 유별나게 나를 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찾으시냐면 그 3개를 이어서 또는 묶어서 연결지어서 이제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상담심리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심리란 뭐지? 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 다 하시잖아요. 이론 공부 다 하시고 나서 모든 이론들의 특징,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상담심리는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이거를 통합적인 관점의 단어가 또 한 문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아마 이제 뭔가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론을 좀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다음에 상담심리란 무엇인가 라고 쓰시고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는 질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딱 있는 상태에서 뭐뭐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느낌상 그냥 그걸 것 같다 라고 해서 쓰시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성격 강점을 활용해서 본인을 한 문장으로 비유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은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은유가 무엇인지. 약간 시적인 표현, 뭔가 비유 관련된 표현으로 쓰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자기를 좀 이렇게 예쁘게 또 포장해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유를 조금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필기 질문이 상담사로서 본인이 가진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활용한 사례를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길게 설명하는 서술형 피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담사로서 본인이 가진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활용한 사례, 이 또한 제가 그 스터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상담사로서 어떤 자질이 있다 그러면 그 자질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던 에피소드를 제가 꼭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고대를 들어갔으니까 고대랑 뭔가 궁합이 잘 맞았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어떤 성향과 그 방향이 이 학교의 어떤 흐름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하고 잘 맞는 학교를 가야지 시너지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는 학교들을 조금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대의 스타일은 개성, 굉장히 자기 강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시는 선생님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신감을 꼭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신감, 그리고 개성, 뭔가 자기의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이 고대는 선호한다라고 해서 몇 번을 이분에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영건 교수님이 약간 표현은 조금 무뚝뚝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잘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110명에 합격생 20명 정도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5대1 정도 경쟁률이긴 하지만 여러분 경쟁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경쟁률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준비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냐가 중요하니까 경쟁률에 너무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분께 고대 교대원을 지원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너무 가고 싶어 하셨고 꼭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을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심리의 고영건 교수님을 조금 이제 포커스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랑 저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론을 딱 배우면 그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버거워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이론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응용하고 좀 시너지를 봐는 다양하게 비슷한 차이점, 장단점, 비슷한 점, 다른 점 막 이런 거 찾아가면서 그렇게 조금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질문이 마음 챙김하고 게스탈트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게스탈트 학회에서 수용 전념 치료와 게스탈트의 어떤 다른 점, 또 같은 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에 대한 그 접근을 강의를 해주는 워크숍이 한번 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수용 전념 치료 안에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거하고 게스탈트하고 연결지어서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한번 들으러 오실래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했던 그 워크숍 같이 저하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학교에 기도 전이었는데 막 그렇게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막 찾아가고 탐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이론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외우고 익히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이 이론과 이 이론은 어떤 게 닮았을까? 어떤 게 다른 점일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같은 게 맞는 걸까? 또는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조금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습득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원하시고 합격하신 분은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경영학과 그리고 지금 현재 마케팅 팀에 재직 중이신 분이셨습니다. 실제 이제 이분이 멘토링 하는 그런 그 자원봉사 경력 외에는 상담과 관련된 경력이 거의 이제 전무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빠요. 야근도 많고.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멘토링이라는 자원봉사를 했다는 게 정말 특이한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이 멘토링에 참여했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저하고 계속 탐색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타심이 바로 이제 그런 자원봉사를 하게 했던 또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그 자원봉사 그 단체에서도 별로 회사원들은 이런 이제 자원봉사를 별로 안 하는데 그 분께서 굉장히 특이하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업 계획서에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녹여내서 본인의 어떤 그 특징이니까 녹여내서 자기를 좀 어필하라. 분명히 상담과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너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케팅에서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 또는 심리와 어떻게 녹여내서 표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많이 찾고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인 분이시라서 결국은 자기 좀 방향을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준비하신 방법은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지만 양도 너무 방대하고 이 고대의 어떤 스타일은 이제 전공 면접보다는 인성 위주의 면접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되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이제 컨텐츠를 보게 됐고, 고대 합격 후기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터디를 신청해서 저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스터디 하시면서 배운 이론을 본인의 경험과 비교, 대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네, 이거는 제가 스터디 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터디를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론으로 보지 말고 자기의 삶과 연결지어서 자꾸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자기의 삶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상담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득화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체득화되는 것과 그냥 개념 자체로 이해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과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배우시면서 나의 삶,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과 같이 좀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막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랬었습니다. 네, 학업 계획서 첨삭을 통해서 지원 동기와 강점을 인지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누군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는 시간과 기회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담자가 여러분 나중에 되셔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요, 활동을 하시다 보면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없는 거를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알고 인식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상담자의 어떻게 보면 조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가 일으켜 세워주고 상담자가 끌어가는 상담자 주도적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담자의 힘으로 일어서려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원, 능력 이런 것들을 찾아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원, 나 자신에 대한 강점, 그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사실 제가 고려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 학교를 타겟으로 한 건 바로 제 강점 때문이었어요. 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또 이제 기회를 만들어 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막 오뚜기 같은 스타일이에요. 무너져도 쓰러져도 막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도 또는 아무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내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걸 찾다가 이제 긍정심리를 찾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고대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좀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스터디 오세요. 제가 또 같이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 비법도 여쭤봤습니다. 예, 의지와 애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분한테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질문에서 찾아난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애정을 찾아냈습니다. 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 시간을 쪼개서 멘토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애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돌봄에 대한 욕구, 사랑,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부분을 좀 아마 학업계획서에서 또는 그 필기시험에서 아마 녹여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언급한 단어 중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명감입니다. 네, 소명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 또한 이분처럼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굉장히 제일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을 하고 피크를 막 치고 막 잘 나가고 있을 그 무렵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어는 하나였어요. 소명감이었어요. 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시 취업하면 안 되냐고. 네가 빨리 회사를 다시 좋은 데를 취업해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막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제 뭐 마음은 소명감, 사명감에 똘똘 뭉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가치과 또 소신과 이런 신념들을 얘기할 때 다 녹아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 교수님들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알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부탁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언급하신 게 상담 심리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애정 가득한 분이시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답변인 것 같지만 이 확고하다라는 말에 굉장한 많은 고민과 번뇌와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는 단어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진 자의 여유겠죠, 이분이 언급하시는 건. 네. 네, 이분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용까지 아주 순탄하게 가셔서 또 좋은 상담 교사로 활동하시기를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합격하신 분의 후기를 함께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알료심정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 또 보완하시고 네, 수정하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다가 합격을 하시게 되면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여러분들의 합격을 계속 이제 응원을 하고요.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